자, 형사법과 요거 법학입니다. 제목은. 아유, 또 법이네요. 자, 주제 형사법과 민사법 분석. 저 사실 이 지문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바로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형사법과 민사법의 차이. 무슨 말이냐면, 형사법, 민사법 너무 많이 지문에 나온다는 소리죠. 우리 부동산법도 나오잖아. 자, 1문단. 법 질서 아래에서는 관계의 종류에 따라서 법 질서에서는 관계 종류에 따라서 적용해야 할 법의 분야가 달라지는데 대표적 두 분야는 형사법과 민사법입니다. 형사법은 범죄자 간의 법률 관계, 민사법은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으로 인정된 법인과의 관계에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끊고. 자, 관계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형사법과 민사법. 그러니까 죄를 저질러야 형사법이 적용되는 거야. 선생님, 민사법은 죄가 아닌가요? 죄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이해관계를 따져보는 거야. 근데 개인과 개인의 이해관계가, 개인과 개인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을 법인도 본다는 거지. 국가가 아닌 법인도 개인으로 보고 민사소송이 진행될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냥 이 질문 그게 다야. 그래서 굉장히 쉬운 지문입니다. 이것도. 관계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민사법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법무사 자격증 준비 중이라서요. 형사법 과민사. 오해하지 마십시오. 학고는 계속합니다. 그냥 자기 개발을 위한 자격증 따기예요. 네. 그냥 공부하는 거야, 못 따도. 해보는 거야, 이것저것. 형사법의 목적, 사회질서 유지 및 범죄 처벌. 요거는 공익을 위해서 주체 국가죠. 누구에게?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거죠. 형벌은 생명, 자유, 명예, 재산에 관한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민사법은 개인 간의 분쟁 해결, 개인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건 당사자들이 평등한 관계다. 사건 당사자들은 평등한 관계고, 손해와 이익을 조정해서 당사자 사이의 수평적 균형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얘들아, 보험회사랑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보험회사와 개인 간의 소송은 민사에 해당하지. 동등한 관계고, 둘 사이에 어떤 그 수평적 균형 관계를 회복하고 손해와 이익을 조정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소송이 진행될 때 형사법과 민사법의 당사자 소송 내용은 상이하다. 상이하다 무슨 말이야? 다르다. 여기 상은 같다. 이는 다르다. 그러니까 같지 않다. 이런 소리거든.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끊고. 자, 이 문단 형사법과 민사법의 목적. 3문단 형사소송의 당사자. 자, 이제 형사법에서 소송 당사자. 아이고, 형사소송 당사자. 이렇게 보면은 글자 잘 보일 겁니다. 검사와 피고인이다. 자, 검사의 최고 권한 나오죠. 기소. 검사가 기소를 해야 소송이 들어갑니다. 기소 안 하면 소송도 못 해요, 사실. 그래서 검사의 최고 권한은 기소입니다. 기소권. 자,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자, 검사는 공익 대표자. 자, 피고인은 범죄 혐의가 있는 자. 맞지? 기소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해야 소송이 시작되죠. 맞지? 기소는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해서, 형사 사건은 범죄가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자,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일. 피고인의 유죄 입증을 해야 되지. 얘 죄 있어요 했으니까 입증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검사가 담당하고,
피고인은, 자, 변호인을 통해서 반박할 수 있다. 법원의 역할, 검사의 입증과 피고인의 반박을 토대로 피고인 범죄 성립 여부 및 잘못의 정도를 따지고 합당한 벌을 내립니다. 이때 어떤 두 사람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기소되었다도, 두 사람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기소되었더라도 범죄 동기, 정황, 피고인의 피해자 합의 여부, 그래서 요걸로 뭐가 된다? 형량이 결정된다. 그래서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합의금, 네, 중요하죠. 돈 중요합니다. 자, 두 사람의 최종 선고형은 달라진다. 그러니까 똑같이 있잖아. 똑같이 폭력이야. 뺨을 때렸어. 아, 아프네. 자, 뺨을 때렸는데, 내가 녹화 중이라서 텀블러 뺨을 때렸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텀블러랑 합의를 했어. 내가 텀블러한테 100원을 주고, 텀블러가 날 용서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그냥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데, 얘가 합의를 안 해줬어. 얘가 합의 안 해주면 나 1년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거야. 어떤 차이인지 알겠지? 그 용서를 받았냐, 안 받았냐의 차이야. 합의를 해줬단 거 용서를 해줬다는 소리. 자, 그리고 검사가 기소하면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국가가 나서 규율을 어기로 하는 폭행죄, 모욕죄 같은 경우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무슨 말이야? 내가 때렸지? 합의했지? 소송도 안 해. 그러니까 나 처벌도 안 받고 감옥도 안 가고 집행유예 이런 것도 없어. 소송을 안 하면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돈만 주면 끝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끊고. 3문단 형사소송의 당사자 및 내용. 4문단 이번에 민사소송의 당사자. 민사의 소송 당사자. 이렇게 봐야 이게 보여요. 어. 원고와 피고. 자, 피해자라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주장하는 사람이, 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되고요. 자, 얘가 원고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은 피고가 돼요. 자, 모두 소송 대리인 변호인. 여기엔 검사가 안 들어가요. 민사소송에는 검사가 없어요. 변호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 민사소송의 당사자들은 자리에게 유리한 법규를 근거로 해야 됩니다. 법규를 근거로 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둘 다 입증해야 돼요. 오케이? 자, 만약 입증해야 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 민사소송은 두 당사자와 손해이익을 적절히 타협하며 소송 종료해야 됩니다. 목적 자체가 손해이익을 적절히 타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내용. 형사법과 민사법은 서로 다른 분야야.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더라도 한 분야에서만 또는 두 분야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의 사건이라도 한 분야에서만 또는 두 분야 모두에서 문제. 자, 각각 예를 든 사건, 갑을 맞아서 갑이 다쳤다. 이걸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 이때 검사가 법원의 을을 상해질한 법규로 처벌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갑이 을에게 치료비 유자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근데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다. 결론이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왜냐면,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소송인 형사소송과, 그 다음에 민사소송은, 자, 사실관계가 다를 수도 있고, 입증 정도도 다르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형사법과 민사법의 적용 사례.
6문단 형사소송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강한 입증을 요구하고요. 자, 이 위에서 말은 입증 정도가 다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강한 입증. 형사소송은 강한 입증. 증거와 기소 내용이 진실하다 확증되는 증명력이 부족하다면 피고인에게 유죄가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거든. 그러니까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얘는 무죄야. 왜? 얘가 만약에 사형죄를 받잖아. 그 얘를 죽였어. 근데 알고 보니 얘가 무죄일 수도 있잖아. 죽은 사람 어떻게 되살릴 거야?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에 사형이 없지만 거의 뭐 없어지진 않았지만 없죠. 자, 실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법규를 근거로 한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에는 100을 기준으로 검사 유죄 입증 정도가 51이라면 유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어,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흉악한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성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는데 무죄가 결백을 의미하진 않는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요구. 이건 무슨 말이냐? 자,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된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누가 더 많이 제시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 입증 정도가 50대 49라면 원고손을 들어준다. 여기까지. 뭐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입증 정도 차이. 그러니까 형사소송이 사실은 입증하기 더 힘들겠지. 아, 소송의 입증 정도 차이. 그래서 얘들아, 왜 합의해줌? 하는 상황을 한 번씩 듣자, 케이스를 한 번씩 듣자, 뉴스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왜 합의해주냐면, 이거 입증하다가 지쳐가지고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합의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벌 받기 전 계속 찾아와서 합의해줘, 합의해줘, 쪼르는데, 안 피곤하겠나? 음? 입증 정도지. 됐나요? 자, 필기 갑시다. 뽑았네. 어디가? 올, 심하게 뻗네. 자, 가볼게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됐다. 요즘 1문단. 자, 형사법, 민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형사법은, 자, 범죄자와, 아이고, 범죄자는, 범죄자와 국가관계. 민사법은 개인과 개인. 자, 이때 개인은, 자, 개인으로 인정되는 법인도 추가된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보험회사 나오는 거죠. 이 문단. 그러니, 얘들아, 만약에 내가 뺑소니를 쳤어. 오케이? 뺑소니를 쳤는데 뺑소지를 친 사람과 그 뺑소니 행위 자체에 대한 소송이 들어가면 이건 형사법이야. 그건 범죄잖아. 근데 뺑소니를 쳤고 이걸 교통사고로 보고 보험금이라든가 피해액 정도 산정을 하는 소송이면은 민사법이야. 이거는 보험사와 보험을 든 개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소송이 들어갈 수 있어. 이해돼? 어. 자, 이 문단 형사법의 목적.
사회질서 유지 및 범죄 처벌. 공익을 위해서죠. 자, 주체, 국가. 자, 객체, 범죄자. 자, 행위, 형벌이죠. 자, 이 형벌은, 자, 기본권 박탈인 경우가 많다. 자, 이번에는 민사법에 대한 이야기. 목적, 개인 간 분쟁 해결 및 개인의 권리고, 그치. 오늘 그래도 좀 조용하네요. 즉, 요거는 뭘로 본다? 사건 당사자들의 평등한 관계를 전제하고, 그래서 손해와 이익을 조정해서 수평적 관계 회복이 목적이다. 자, 목적이 다르니, 자, 목적도 다르고, 주체, 얘들은 주체가 지금 개인이잖아. 맞지? 얘가 주체죠. 주체가 개인이고, 객체도 개인입니다. 행위는, 얘는 형벌이지만, 얘는 손해 및 이익 조정이 행위가 되죠. 맞나요? 자, 그러니, 자, 뭐다? 소송 내용은 다를 것이다. 자, 3문단 가볼게요. 자, 형사소송 당상사, 소송 당사자. 자,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죠. 자,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기소권이 있죠. 자, 그다음에 피고인, 기소 당한 사람이죠, 사실. 자, 범죄 혐의가 있는 자. 자, 소송은 검사가 뭐 하면서 시작돼? 자,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 소송이 시작돼. 자, 요때 우리 기소가 뭐냐라고 하죠. 기소는, 자,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서, 요건 그대로 적어야 돼요.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자, 그럼 검사는 뭐 해? 자, 피고인을 고발하니까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 입증을 해야 되죠. 피고인은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서 반박하죠. 자, 그럼 법원은 뭐 해요? 판사죠, 판사 그러니까. 자, 범죄 성립 여부 및 범죄가 아예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죠. 잘못의 정도 따지고 벌을 주죠. 자, 3단. 3단 가면 안 되네. Sorry. 어, 빨간색으로 할게요. 색깔 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벌을 주는 과정에서, 자, 뭐를 고려한다? 고려할, 고려점. 자, 범죄 동기. 두 번째, 정황. 어이구.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을 수는 있잖아. 납득이 되는 인간으로, 그러니까 이건 법적으로는 범죄지만 인간으로서 납득되는 행위일 수 있지. 뭐, 우리 엄마를 죽인 사람을 가서 때렸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다음에, 뭐고, 합의 여부. 그래서, 어, 요거 세 개로 뭐가 결정된다? 형량 결정된다. 그러니, 자, 어, 최종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죄를 저지른 두 사람이더라도. 맞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합의를 끄집어내 볼게. 자,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 검사의 기소가 소송 시작의 원칙인데,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소송 진행되지 않습니다. 3단. 이번에는, 자, 민사소송 방상. 원고와 피고죠. 개인과 개인입니다, 이거는. 자, 원고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개인. 그리고, 지목된 상대방. 자, 모두 소송 대리인.
변호인이 되고요. 변호인 안 써도 되고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씁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유리한 법규 근거로 사실을 입증해야 되고 음, 입증 못하면 불리합니다. 자, 적절한 타협이 있으면 소송이 종결이 됩니다. 자, 위의 상황, 형사 상황에서는, 소송이 일단 기소가 되면 일단 소송이 시작되고, 소송이 시작되고 나면은, 유무죄를 판별하는 소송 이제 연결이 되거든. 소송 종결은, 재판이 끝나야 종결이 돼. 그리고,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소송이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송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이거 치하시켜 달라고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합의를 하고 소송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요거 같은 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 진행하다가 서로 타협해가지고 이제 소송 안 할래 하면 안 할 수 있다. 그 차이 나는 거죠. 어문다는 자 하나의 사건이 자 한 분야만 가능하거나 두 분야 다 가능하기도 하다. 자, 만약에 갑을 관계의 일이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의 일이다. 자, 그래서 요거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죠. 이 케이스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죠. 근데 자, 검사가 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자, 이 두 케이스는 입증 정도가 다릅니다. 자, 6문단 가볼게요. 입증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형사소송은 뒤에 소송 이제 뗄게요. 강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왜? 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거든.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저희가 설명을 안 해도 되죠. 자, 이 무죄 추정에 따라 이것 때문에 자,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자, 상급심에서 무죄를 받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무죄는 결백을 증명하지 않는다. 라는 거 캐치해 봐 주시고요. 자, 민사에서는요. 자,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의 입증. 그래서 누가 신뢰할 만한 증거가 더 많은 사람인지, 신뢰 증거 많은 사람이 다 이깁니다. 됐나요? 자, 요거 여기까지.